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언매 파트 문법 35번부터 39번까지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5번, 36번은 독서 이제 세트가 나와 있고요. 두 문제 풀겠습니다. 먼저 지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선, 어말, 어미, 더는 일반적으로 과거 어느 때의 사건을 회상할 때 쓰인다. 자, 일단 선, 어말, 어미라는 말 좀 정리해 드리고요. 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과거 회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은 굉장히 덥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씁니다. 선, 어말, 어미를 좀 설명할 텐데요. 어미의 짝이 되는 말이 어간입니다. 어간인데, 어간은 여러분 그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됩니다. 다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는이라고 하면 기본형이 가다가 되죠. 가다가 됩니다. 그럼 가다에서 다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 남죠. 근데 가 혼자서 못 쓰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어미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고, 가니처럼 붙을 수 있겠죠. 가고, 가, 니처럼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선, 어말, 어미를 노란색 형광펜에 한번 칠해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에 시를 더하고요. 시를 더하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맨 뒤에 오는 이 고를 어말어미라고 해요. 얘를 어말어미라고 해요. 맨 뒤에 온다고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이제 어간이라고 쌤이 얘기했죠. 그러면 이 시가 가운데 오는 시가 선, 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선, 어말, 어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작년에 덥더라 라고 하면 덥에다가 플러스 더가 오고 그 다음에 라가 오게 돼 있죠. 라가 오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더는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선, 어말, 어미인데 과거 회상을 뜬다. 그 다음에 읽을게요. 그러나 내일부터 버스 요금이 오르더라. 그러면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서울에 살더라는 현재가 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더는 내일부터니까 미래고 지금도라고 했기 때문에 더는 현재네. 원래는 과거라고 그랬는데 그 미래나 현재에도 더가 쓰일 수 있는데 그건 더가 쓰인 것은 화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과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부터 버스 요금이 오르는 건 내일부터 오르지만 그 버스 요금이 오른 것을 알게 된 시점이 과거라는 뜻이 됩니다. 자, 즉 현대국어의 더가 표현하는 과거는 과거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고 화자가 사건을 인식한 시점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는 자신이 직접 지각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떠올리며 말할 때 쓰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가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더가 함께 쓰이면 자연스럽지 않다. 요거 밑줄 쳐놓을게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가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더와 함께 쓰면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 1인칭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2인칭은 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 쓸 때는 예외적으로 평서문에 1인칭 주어, 그다음에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가 쓰인다. 그러면 이건 예외가 되는 것이죠. 예외. 자, 이 문단 가겠습니다. 중세 국어에서 선어 말음이 더는 현재 미래 사건에 쓰이지 않고 주어의 인칭과 관련해서 현대 국어의 더가 지닌 특징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중세 국어 더가 현대 국어와 더와 달리 단순히 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걸 나타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다. 중세 국어에서 선어 말음이 더는 단순하게 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것이다. 어떤 사실을 지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됨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중세국어 더는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경우가 다양했다. 이거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문장의 주어가 1인칭 화자 자신일 때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 오와 결합하면 융합형 다로 나타난다.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다하고 오가 합쳐지면 다가 아니고 더죠. 더와 오가 합쳐지면 이렇게 다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러로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더가 오면 러가 된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또한 더가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가 연달을 된 더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시더라처럼 우리 시던데 옛날에는 더시가 나타났다. 그래서 더시가 나타났다 메모하겠습니다. 3문단 갈게요.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앗엇이 근대 국어식에 확립되면서 더는 어떤 사실을 지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됨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그러면 예전에 중세 국어에서 더의 의미는 단순 과거였는데 현대 국어에 오면서 우리 아식과 어라는 것도 과거였기 때문에 혼동스러우니까 단순 현대 국어에서는 과거를 앗엇이 맞게 되고 현대 국어에서는 지각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국어 더는 표현하는 인식의 시점이 과거에 국한되는 것은 더가 과거 시제를 썼던 이전 시기의 특징이 잔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거의 사실을 알게 된다. 다만 더의 변화가 어느 순간에 모든 환경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난 건 아니었다. 관형사절은 언어 변화 침투 속도가 느려 앗엇이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확립된 이후에도 더가 나타냈던 의미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던이 남아있는 채로 현대국어 유지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문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푸는데 35번은 정답률이 67%입니다. 1번 중세국어 과거 시제는 특정 선어 말음위에 실현될 수 있다. 더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현대국어 더는 쓰인 문장은 화자의 사건 인식 시점이 과거가 아닐 수 있다. 과거 인식 시점이 과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란 걸로 해볼게요. 더는 현대국어에서 알게 된 시점이 과거다. 화자가 사건을 인식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 있다가 아니죠. 그죠? 시점이 과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 틀렸어요. X가 되고 정답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그 던이라고 하는 게 관형사형 과거 시제는 던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빨간색 형광펜 표시할게요. 현대국어에서 던 그러면 마지막 문단 3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던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 현대국어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가 더와 함께
쓰이게 되는 적절한 예로 간밤에 나는 춥더라를 쓸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 나가 1인칭이라고 했죠. 1인칭. 그러면 현대국어 평서문 우리 1문단에 보면 1인칭에서는 어색하다 라고 했나요?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나? 1인칭 주어에서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했는데 1인칭인데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감정이나 감각이라 그러는데 춥다가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다. 그럼 요거는 파란색 형광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칭 평서문인데 더와 함께 쓰이는 간밤에 춥다라는 감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 춥다가 1인칭 평서문일 때 더와 함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5번. 현대국어, 중세국어 더의 의미가 서로 다른 거죠. 현대국어에서는 과거에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시점. 중세국어는 단순 과거죠. 근대국어 시기에 확립된 과거 시제 선어말어 미인 at과 ot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렌지색 형광펜 표시를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3문단에 여기 과거 시제 at ot은 그죠? 여기서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36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억 볼게요. 기억 노란색 농담하다라 그러니까 농담하였다에 보면 다가 있죠. 다. 근데 우리 아까 공식이 있었잖아요. 다는 뭐였죠? 더와 오가 나오면 다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억은 감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담하다가 감각, 감정은 아니죠. 평서문 1인칭에 주어가 더와 함께 쓰였다. 다는 더 오니까 그러면 내 1인칭 주어가 맞는 것이죠. 내가 되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셜흔 쉐히 러신이 33이셨으니입니다. 그러면 이 러가 나왔는데요. 러는 공식이 뭐였어요? 이제 서술격 조사 어간 이에다가 더가 나오면 러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더하고 시가 나왔으니까 더 시가 순서가 시더하고 지금 다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현대국어는 시더고 옛날에 더시니까 러시나 더시나 같은 거죠. 다음에 3번에 더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맞죠? 원래는 던데 기억은 다가 되고 니는 러가 되니까. 다음에 4번 디귿 하던인데요. 하던입니다. 중세국어 더는 주어의 인칭과 관련해서 현대국어 더가 갖는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던과는 차이가 있다. 던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 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 4번이 되고요. 5번 리을의 오르던이라고 하네요. 오르던. 근데 오르던 하면 틀렸네요. 내일부터 오르던 그러면 안 되죠. 내일부터 오르던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에 어법 맞지 않다고 나와 있죠. 중세국어 더가 나타내는 의미가 현대국어의 던에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가 있죠. 미래 사건에 쓸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 37번은 한번 해볼까요? 꽃잎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잎회 꽃
입, 에입니다. 먼저요. 반을 자르면 꽃과 잎으로 나눌 수 있겠죠. 꽃잎. 그러면 이때는 뒤에 말이 이, 야, 요, 요, 유로 시작하면 무조건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꽃하고 잎,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잎에는 그냥 연음하겠습니다. 꽃, 잎, 애. 그 다음에 이 치읓 받침이 자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꽃, 디귿, 잎, 니패. 쌤 똑같은 걸 두 번 썼네요. 그 다음에 니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 발음은 꽃잎회가 되잖아요. 꽃잎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이 니은 앞에서 니은으로 바뀌어서 어머니로 바뀌게 되면 어머니는 비음에 걸린 거거든요. 어머니는 비음에 걸려서 비음화가 됩니다. 그러면 3번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비음화는 어머니로 바뀌는 거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유음화는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류음.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하고요. 자음동화는 조음 발음을 하는 방법의 변화가 생긴다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니까 3번 일어났고는 맞는 말이 되죠. 2번 볼게요. 첨가된 음운으로 인해 좋은 방법이 변하는. 그러면 첨가된 음운인 니은 때문에 좋은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은 선생님이 자음동화라고 했고요. 자음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맺힌. 맷힌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읒과 히읗이 축약이 될 수 있겠네요. 피카츄 털. 치읓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맺힌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에 거센 소리 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3번 보겠습니다. 음운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둘이 줄어서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줄어들죠. 그래서 맞는 말. 4번 보겠습니다.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 개수의 제한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되는 것은 여러분 받침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받침과 관련되는 음운 변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다음에 겹받침이 나오는 자음군 단순화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없기 때문에 X가 되고 정답 4번. 이해하셨죠? 디귿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디귿은 읍조리며인데요. 읍, 조, 리, 며. 그럼 읍조리며는 받침 리을 피읍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하나가 탈락하고 리를 탈락하면 되겠죠. 읍, 그죠? 조리며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니 피읍이 발음이 안 됩니다. 읍, 조리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비읍으로 바꾸겠습니다. 읍, 조리며. 그러면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리고 읍, 조리며로 바뀝니다. 읍, 고단백 뒤에 반갑다 사자는 반갑다 싸자로 바뀌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읍조리며라고 하는
된 소리 되기가 됩니다. 3번 일어났다. 1번에 디귿 맞는 말이고요. 3번에 음운 개수가 달라졌다는 것은 자음군 단수를 하나 줄여드렸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가겠습니다. 리을은 끓는인데요. 끓는에 역시 리을 히읗 보이시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히읗은 탈락하고 리을만 남을 겁니다. 끓는. 그리고 끓는이 되죠. 끓는. 물이 끓는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니은이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유음화가 됩니다. 자음군 단수는 하나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4번에 보니까 자음군 단수이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는 것이 자음끼리 좋은 방법 같아진다는 것은 역시 자음 동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음 동화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기 때문에 유음화 적용되니까 맞는 말. 마지막으로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은 구급약입니다. 구급 점점점점점 약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야 요요 유가 오면 100% 니은이 첨가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급 약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구급약 한 다음에 발음이 구금약하고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비읍이 어머니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비음에 걸린 거죠. 비음화가 됩니다. 얘는 음운이 추가된 거고요. 그러면 2번에 니은 때문에 자음동화 일어났다 맞는 말이고요. 5번에 자음동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벌써 나왔지만요. 그 다음에 38번의 정답률은 73%인데요. 일단 여러분은 무조건 서술어를 찾으세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되다, 바라다, 아니다, 밝히다, 되다, 유리하다, 방문하다, 마음먹다, 휴광되다, 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문장이라고 밑줄 칠게요. 그러면 이게 아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문장의 서술어가 되고 안긴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두 자리인지 서술어 자리가 말입니다. 그러면 바라다는 내가 무엇을 바라다 하니까 두 자리가 되겠죠. 밝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곳은 농사짓기에 필수 부사어 적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두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주 역시 필부 이렇게 되면 두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휴강되었음 알렸다. 나는 나는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 주 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보어가 있어야 된대요. 보어가 안긴 문장에 그럼 보어가 되려면 되다 아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문하다와 휴강되다가 날려버리면 이렇게 1번 3번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국어교사가 되다와 그가 차기 회장이 되다 요 두 개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사어 기능을 한다는 걸 보시면 여러분 이때 부사어 기능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격적 조사가 나오면 안 되고 부사격 조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부사어 기능을 할 때는 부사격 조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는 좀 외워두세요. 에서, 에게, 로으로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많지만요. 그러면 왜 1번은 안 됩니까? 르는 목적격 조사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9번인데요. 39번은 정답률이 랭킹 3위인가 그래요. 애들이 많이들 32%.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막내딸부터 보겠습니다. 막내딸은 여기 보니까 자립 형태소죠. 자립 형태소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자립 형태소고요. 조금이 자립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자립 형태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볼펜으로 실질 형태소 보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를 보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선생님 뭐 잘못 눌렀네요. 형식 형태소는 저보조입니다. 저보조. 접사, 어미, 조사입니다. 그러면 그죠? 어미죠. 그 다음에 조사죠. 그 다음에 접사죠. 그 다음에 어미죠. 그죠? 접사고요. 어미고요. 어미고요. 어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질 형태소라 보면 됩니다. 1번 기역이에요. 기역에 보시면 삼다와 설익다는 자립 형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1번은 틀렸네요. 여기는 A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A를 버리겠습니다. 2, 3, 5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B, 막내딸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두 개로만 이루어진 말이다. 적절하다. O가 됩니다. 그럼 B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3번 탈락. 그러면 B, C에서 D만 살펴보겠습니다. D, 삶은 핵감자 실질 형태소가 1개 포함됐다. 실질 삶이죠. 3. 깨물어는 실질 형태소 2개 포함된다. 깨다와 물다입니다. 깨다, 물다. 접두사 아닙니다. 깨다, 물다. 2개 맞는 말. 그럼 O가 되겠죠. 그럼 D도 맞는 말. B, C, D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아이들이 2번이나 이런 걸 많이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문법 해설 강의 쌤이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법 쌤이 고수의 문법이라고 하는 고수의 국어 안에 고수의 문법이라는 콘텐츠를 재생 목록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념 강의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은 있으시면 항상 댓글 남겨주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